그거 작고 더 굵게 나오는 거. 저기 있는데 이거 가져가. 사실 집이야 집. 저 입고 있는 여기도 이제 하나를 내고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하나로 돼서 있어. 이거 261에 신고하고 300에 하나로 돼서 있어. 이게 이름이 틀리면 괜찮은데 이름이 한 이름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금 10년 동안 어쨌어. 그 사람들을 왜 바꾸냐고. 저기 쌀매기 홀장에서 좀 불편으로. 아니 이거 보고 검토 없어. 딸이 아픈데. 아, 잘 써서 됐어. 근데 이거 나도 내 여기다. 저거랑 이거랑 나는 손찬데 아무도 바꿔서 왔어. 어서 오십시오. 안 받은 사람들 가져가려는 거. 그치 무조건 주는 건 아니야. 형님. 안 받았다는 사람들. 이거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주여 저러나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설명회가 이게 앉으세요. 아니 바쁘시면 왜 드시라고요? 설명회가 큰 이유가 지금 여기 사업자 인구가 반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가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지금 해산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써주시고 가면은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아버님하고 의논하기 아버님하고 의논하셔야 돼요. 그거 저기 해야 되나? 어떤 또 만약에 의논해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어디다가 나게 여기 문구선에 있잖아요. 어디세요? 저 416건 뭔 일이야 뭐예요? 유진 아파트. 유진아파트도 416. 아니 지금 쓰시면 되죠. 주시면 김경수 네네. 지금 쓰시면 되죠. 아버님 명의로 돼 있어요? 아 재미. 근데 아버님하고 의논하셔야 돼요? 그 아버님 거기 사시고 계시. 어디에? 416. 같이 사세요? 아 저는 저 영동에다. 아버님 오신 거구나. 제 이름인데. 예, 아버님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 그렇지. 야, 사장님. 아니, 여기 뭐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무슨. 아니 뭐 하는 거야? 여기 뭐 하는 거야? 여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아까 들어보시죠. 여기에 권리 내역에 유진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거 쓰시면 돼요. 토지는 없고 여기 어디만 아, 원래. 다시 설계해봐야 사람이 납작이 되잖아. 협력을 잘한다고. 정성 남아서 그래서 이거 2, 3 공동체가 아무도 안
선생님들 지휘해가지고 지금부터 조합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0-6 소유자 박경규입니다. 오늘 조합원 설명회는 조합의 현실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개최한 행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조합원 여러분, 설명을 끝까지 경청하셔 내 재산을 지키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 시간에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은 토론 시간에 질문하시면 사실만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절대 길게 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오늘 강사님은 재개발 조합원 권익을 위해 활동하시는 김상윤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 보실 분들 있으시죠? 작년에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여러분과 하다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조합이 성공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수익금은 높아져야 되고요. 잠깐 얘기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보조금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주로 사업비가 잘못된 사업비들, 가짜 사업비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로 이제 알려드리고, 그때 여러분 조합에도 어떤 사업비는 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아마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조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 조합에는 어떤 사업비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조합은 어차피 조합주의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이 서고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 구역에 사정이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구청에서 반려가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조합원이 만약에 조합을 만들었다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 규정이 이제 16조 2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 출구 전략이라는 이유로 이제 서울시도 하고 있고 좀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저는 뭐 해산해라 말아라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해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허무맹랑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해산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매몰 비용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과연 우리 조합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런 부분은 제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것이고, 끝나면 매몰 비용을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 보도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불확실하게 보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법률과도 또 견해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아주 확실한 견해를 잘 표시를 못하는 것은 그 부분에 관해서 법원의 판결이 아직 상급심까지 정립된 판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대충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신에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구역은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산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는 게 좋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매몰비용 문제가 조금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조합은 다른 지역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몰비용의 뜻이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조합원님들 중에서 매몰비용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건데, 매몰비용은 주로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였는데요.
요즘 행정에서도 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선택을 여러분이 했던 선택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용, 그러니까 묻히고 많은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매몰비용을 판단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몰비용의 의미를 우선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합의 특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매몰비용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갈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주식이 쭉쭉쭉 빠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현명한 투자자들은 야, 이 기업 내가 볼 때 이런 가능성을 갖고 봤는데 안 되겠다. 빨리 빼서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여기서 나는 손실을 보전해야겠다 하는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투자자는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그룹에서 이번 손해는 때려 죽여도 A를 통해서 다시 보전받겠다 라고 해서 버티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손해보기 아까워서 다른 데서 오를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다시 빼서 투자를 하면 좋으련만 대부분의 선택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A 기업에서 손해보면 어떻게든지 A를 기업을 살리든지 뭐 이게 부도난 회사에도 이걸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반드시 그 건전을 찾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적절하게 빼서 다른 데 투자해서 그 손해를 보전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손해가 이미 그 기업에 투자할 때는 내가 기대 이익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기업이 사정이 생겨서 매출이 뚝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손실이 이만큼 났다. 그래서 그걸 과감히 버리고 다른 데로 갔을 때 지금까지 없어진 돈을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매몰비용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과거에 프랑스에서 에어프랑스가 개발했던 콩코드기가 있었습니다. 초음속 여객기라고 한참 뭐 뉴스에 나오겠죠. 69년도인가 뭐 개발해서 아마 76년인가 시장에 취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파리와 뉴욕까지 기존 여객기가 뭐 7시간 걸리면 콩코드기는 3시간 만에 간다. 라고 굉장히 저기에서 취향을 했는데 막상 취향을 하고 보니까 소음도 너무 크고 연료 소비가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비싼 거예요. 경제성이 안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데 그러면 빨리 그걸 폐쇄를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비행기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띄워보자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판매고가 져줘야 돼요. 누가 콩코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전은 맨 처음에 그럴싸하게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79년도인가 콩코드기 생산은 중단이 되죠. 그리고 2003년도에는 기존에 취향했던 콩코드기도 전부 퇴역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매몰비용의 함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콩코드기 개발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근데 이미 포기를 맨 처음에 취향했을 때 가격도 너무 비싸고 소음 문제도 심각하고 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면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계속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실은 더 커졌죠. 그러니까 그때 빨리 결정했어야 되는 게 매몰비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콩코드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웅진그룹 같은 웅진코웨이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개발하면서 돈이 들었는데 거기 계속 매진하다가 웅진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얘기도 흔히들 매몰비용을 놓고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행정기관에서는 매몰비용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강원도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다가 평창이 올림픽을 못하게 됐다. 어떤 외적 사정이 생기면 이거를 즉시 해제하고 그때까지 들어간 거는 어차피 대체될 걸로 예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비용을 썼는데 대체가 안 되게 됐으니 빨리 이거를 다른 데로 해야 되는데 야 이왕이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공사도 일부 했고 뭐 이러려고 너무 아까우니 그냥 국내 올림픽이라도 거기서 하자. 동계올림픽 제도를 만들어서 하자 그러고 계속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발생하는 비용들이 그 기투입한 비용이 아까워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가 할 때 이제 매몰비용을 그러면 앞으로 돈을 얼마 더 투자해갖고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그랬을 때 과연 이익이 있느냐 아니면 아이고 그나마 그동안 들어간 돈 껌 사먹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포기하는 게 나을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야 되는 몫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의 뜻은 정확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조합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업시행 반려된 서류들을 저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조합을 여러분이 만들 때는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합을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여기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구 지정 도시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지구 지정 도시할 때 서울시가 용적률은 뭐 500% 약 뭐 그 정도 돼요. 용적률은 뭐 500%로 하고 면적은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라고 해서 뭐 5만 제곱미터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용적률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땅 100평에다가 건물을 200평 짓는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용적률 200%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땅 면적의 5배 정도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시행인가 여러분이 설계했을 때는 되게 초고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만요. 이 자료를 보니까 48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배를 지으려고 보면 건폐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건폐율은 뭐 한 50%다 그러면 바닥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땅 100평에다가 바닥을 50평을 잡고 시작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공간이 200거리가 나와줘야 되니까요. 이걸 갖고 10층을 만들었다 그러면 500이겠죠. 그러면 용적률은 이게 50평씩 10층이면 500이 될 것이고 땅은 100평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용적률은 500%지만 건폐율은 50%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10층으로 올라갔던 거를 5층까지 이렇게 못 짓는다라고 해버리면 용적률이 250%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시행 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사유가 용적률이 약 500% 정도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48층 여기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01동은 40층에서 32층까지 이렇게 못 올린다. 102동은 48층에서 28층으로 낮춰라. 20층을 낮춰라는 겁니다. 안으로. 그 다음에 103동은 47층에서 27층으로 낮춰라. 오피스텔은 36층인데 22층으로 낮춰라.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에 여러분이 사업시행 계획을 짰을 때는 원래 서울시가 고시된 대로 짰기 때문에 수익률이 제법 나오는 것으로 봤겠지만 지금 이 상태가 떨어졌을 때 수익률이 과연 나올 것이냐 그것은 저도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설계를 의뢰하든 뭐를 하든 해서 예상 수익률을 뽑아봐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정도로 사업을 해갖고는 뭐 한 반 가까이 용적률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수익성이 나오겠느냐. 특히 상업지역 지금 현재 여기는 상업지역이 꽤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이.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 상가 소유자들, 입점자들 한 400여 명 되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이전비가 영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가 아닌 그거의 사업시행 계획에는 가만히 안 돼 있다. 뭐 그런 사유도 지적을 받았죠. 그러면 비용이 원래 예를 들어서 얼마가 더 플러스 돼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산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사업시행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의결을 할 때 분명히 자금의 수지를 맞췄을 겁니다. 자금계획이라는 게 사업시행 계획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입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출 비용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돼 있는데 물론 건축비는 줄어들겠죠. 그러나 건축비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은 지출비, 건축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사업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사업비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은 뭐냐면 면적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입이 훨씬 더 대폭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비례율을 뽑을 때 항상 비례율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종전가액, 내 종전 재산 평가액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종후 수입 예상액입니다. 나중에 분양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 예상액, 이게 사업비인데 자, 실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업비는 그만큼 건축비가 줄어들 겁니다.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 들어가기로 한 게 50% 줄어졌다 이러면 이 건축비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들여서 내가 분양을 할 때는 1,500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었는데 건축비가 500만 원 줄어드는 것은 50원이 예를 들어 줄어들었다 하면 실제로 수입에서는 내 이익금까지 포함된 그 비용이 훨씬 더 크게 줄어들면 비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산해봐도 비례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대단히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이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그 비용 대비 수익은 과연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를 보시면 수익성은 종전보다는 많이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참 문제가 되니까 매몰비용 얘기를 제가 맨 처음에 드렸는데 매몰비용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여러분이 잘못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게 아니라 서울시가 애당초 제시했던 청사진 있지 않습니까? 500%. 이걸 믿고 우리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자기가 태도를 바꿔서 막상 사업식 인가라는 얘기는 건축 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은 건축 허가라고 부르고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건축 허가를 고민하다가 뭐 한 1년 이상 붙들고 있다가 못 내주겠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애당초 얘기했던 이 용적률이나 이 건축 계획에는 도저히 안 되니 주변에 환경이 뭐 있으니 본인이 스스로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행정 주체가. 여러분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행정 주체한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믿고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지구 지정을 원해서 뭐 자율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면서 여러분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자기가 이만큼 용적률을 주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고 고시를 했는데 막상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못 주겠다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나 들어간 비용은 어떡하라고 라는 의문이 여러분한테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 행정제도를 행정지침을 행정처분을 바꾼 서울시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현행 법규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매몰비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무슨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으면 안 물어도 된다 라고 했다가 또 어디서 해산된 지역에서 해산을 주도했던 사람들한테 감유를 했다더라 그러면 또 그걸 막 언론이 보도합니다. 그래봐야 찌라시 수준의 그 인터넷 찌라시들요. 인터넷에서만 검색 잘 되는 감유는 감유일 뿐입니다. 근데 감유를 통해서 본안 판결까지 가서 조합원에게 아직 부담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감유는 그냥 서류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고 민사법원에서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 부담금이 어쩔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판단을 하면 상당한 재판을 해야 되고 거기서 법리를 도시정비법 법리를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감유는 서류만 보고 당사자 출석 안 시키고 하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는 나중 문제고 그건 본안에 가서 판결이 될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이니까 우선은 압류를 받아주는 걸 가압류라고 합니다. 근데 마치 가압류가 판결이나 된 것처럼 뭐 조합원이 부담을 못하더라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은 70%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더라 이건 맞죠?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 근데 여러분은 추진위를 지나서 조합까지 와버렸죠. 그러면 근데 이 부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조례는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70%까지 우리가 검증해 봐서 돈을 우리가 부담하겠다 설사 해산이 되더라도 그런데 그러면 조합이 사용한 건 어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구나 추진위를 거쳐서 조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인데 비용을 70% 네가 물고 내가 30%를 물고 그 다음에 조합됐을 때는 그럼 우리가 100% 물 것이냐 이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경기도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합이 사용했던 금액마저도 약 70%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아직 서울시 조례에는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만 70%를 물겠다 라는 것밖에 없어서 그러나 이런 경우 여러분 조합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지정고시해놓고 자기들이 태도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지정고시된 걸 믿고 여러분이 사업을 투자했고 거기에 돈을 써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송으로 하나의 새로운 결정을 받아내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못 물겠다 서울시 네가 물어내라라고 할 만한 충분한 주장의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서울시가 그렇게 만약에 용적률 이렇게 많이 제시 안 했더라면 처음부터 이 계획으로 만약에 제시를 했더라면 우리가 사업성이 과연 난다고 보고 여러분이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겠나 싶으면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조합은 제가 듣기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모르니까 틀리면 여러분이 저한테 시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설명을 요구할 때 작년에요. 저희가 사업비뿐만 얘기하지 뭐 해산이다 만다는 얘기는 원래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매몰비용의 의미나 이런 걸 설명해달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가 유진 아파트인가요? 그 상가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가 하나도 지분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토지 지분이 없는 경우는 결국은 건물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재건축 같으면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재개발과 도시환경 경비 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 중에 어느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에 아직 그러니까 논의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사업시행인가 소위 말해서 건축 허가도 못 받고 있는 입장인데 건축 허가를 지나서 분양 신청을 거쳐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관리처분 때 정해지는 문제예요. 근데 아직 건축 허가가 안 났는데 무슨 약속이 돼 있다고 하대요. 뭐 1대1로 준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1대1로 주기로 하고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동의서를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 소문은 그렇게 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대1로 주겠다. 1대1이라는 게 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건물 1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건물을 10평 주겠다 이 뜻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데는요? 그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겠다가 아니고 돌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요거는 지금 논의될 게 아니고요. 이때 가서 논의돼야 된다는 거죠. 이때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칙을 못 바꾼 게 뭐냐면 자, 두 군데 토지 감정 평가를 해서 평가사 2명이 평가를 해서 이거를 산술평균합니다.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 금액이 종전 금액이 되는 겁니다. 종전 금액이 되는데 아까 종전 금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해야만이 이제 권리 가액이 나오거든요. 아까 비례율은 총 수입 대비 종전 가격 대비 사업비 빼면 비례율 나온다 그랬죠. 곱하기 100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면적으로 1대1을 가져간다. 이거는 그러면 누군가가 조합원이 이런 거예요. 조합사하고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었다. 건물을 여기에 40평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 내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평가받았다. 예를 들면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주고 4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예를 들어 5억짜리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런다면 나는 결국 이걸 5억으로 평가받았고 새로 집 5억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것이 땅 20평에 건물 32평짜리 아파트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땅 80평이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80평으로 다른 공동사업을 해서 일반 분양을 해서 내가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그동안에 썼던 비용 뭐 이런 걸 충당하는 겁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데 땅이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소유주가 있는데 1대1로 줘야 된다고 하면 건물만 1대1로 줘버리면 땅값은 그럼 어떡합니까? 땅값은 따로 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땅 포함해서 1대1로 달라는 거 요구하는 건가요? 땅 포함해서입니까? 야 나는 돈 안 내고 내가 30평 갖고 살던 사람은 30평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조건입니까? 예. 그 땅은 누가 됩니까? 땅도 다른 조합원이 사서 줘야 됩니까? 땅은 저 도로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도로 네. 그 일부분이 저 그쪽을 위해서 이제 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서울시가 주는 땅은 구청에서 공짜로 줍니까? 땅을 지원했어요. 일단.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거요. 부탁 양도 받는 거 같나? 아니 유진 아파트 문제나 그런 거보다는 매몰 비용이나 저 사업비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내부의 문제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논의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지금 매몰비용 얘기를 했냐 아까 매몰비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상 뭐 그 이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 받아드릴게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만약에 그렇게 가기도 실제로 관리처분 원칙상 어렵지만 관리처분 기준이 있어요 다만 2명의 감정평가에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1대1이라는 말이 안 맞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게 도시정비법 48조 5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준을 바꾸려고 하면 아니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유진 아파트는 면적으로 그냥 1대1 주자.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명만 동의하지 않아도 통과가 안 됩니다. 전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감정평가 안 하고 그냥 뚝뚝 띄어서 주자. 우리끼리 정한 규약대로 주자라고 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긴 합니다. 이 규정이 무시돼도 됩니다. 100%의 동의가 있으면. 근데 100%의 동의라는 것은 북한에서도 없는 일이죠. 100%의 동의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옛날 우리 독재정권에서도 뭐 99%, 98% 뭐 최고한 선거에도 100%짜리 동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성을 분석하는 게 우선이고
다만 지금 한시법이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그나마 지금까지 쓴 비용을 이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위해서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 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계산해 봐야 될 문제지만 이 법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6년 1월 31일까지 한시법입니다. 그동안에 1년 1년에서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해서 2월 1일자 개정돼서 6개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1년 단위로 계속 늘려오긴 했지만 이번에 뭐 또 다시 연장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안 들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고 그나마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 법을 연장하지 않는 한 약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뭐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고요. 제가 뭐 해산을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이 정도 갖고는 수익성이 나오겠는가 대단히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구체적인 자료들을 안 봤기 때문에 과거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할 때도 작년에 와서 실태조사 해갖고 그 설명하는데 제가 듣다가 그냥 하도 한심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만은 설명을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 실태조사마저도 기존의 용적률 이게 지구지정 고시됐던 여러분이 사업시에 인가를 받아내고자 했던 그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도 그닥 사업성이 좋다고 나오지 않았을 걸로 아마 그때 여러분도 아마 그때 설명에 들으셨던 분도 알 겁니다. 근데 설명이 너무 허접해서 네가 이거를 200원에 팔면 뭐 얼마가 남고 100원에 팔면 얼마가 남고 이런 게 무슨 설명입니까? 어느 기준을 정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사업성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올라가면 이건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올라가고 이따위 설명을 실태조사랍시고 해왔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여러분이 종전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그때 되게 많이 갖고 계셨던 걸 제가 그때 현장 분위기에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도 사업성이 그닥 좋다라고 분석이 안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정책을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아니면 주변 뭐 학교에 미치는 영향 이것 때문에 이렇게는 건축허가를 못 해준다 이렇게 줄여라라고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수익성은 좀 전에 비해서 대단히 악화되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다시 저기에 짜여진 대로 빨리 계산해 보기 전에는 모를 겁니다. 정확한 거는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만큼 반 정도 가까운 층고가 내려가면 수익성은 좀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악화될 건 분명한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아까 매몰 비용 가지고 법원의 판결들이 어떻게 가냐면 흔히 그 조합 쪽에서는 이걸 추진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불안했던 요소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만약에 해산이 되면 그거 해산을 주도했던 사람한테 가압류를 물린다. 이게 뭐 소사 1-1구인가 있죠. 그 다음에 서울에는 뭐 장이 10이고요. 뭐 등등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뭐 부계지구 뭐 이런 인천 같은 뭐 부계 뭐 2구역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 가압류 받아줬던 걸 갖고 무지하게 홍보를 하면서 너 돈 물어내기 싫으면 죽든지 살든지 가자. 아까 얘기대로 이게 사업성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아까우니까 무조건 가야 되고 이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10원의 손해가 있다면 끝까지 갔을 때 100원 뭐 1000원을 다 손해보고 끝내야 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매몰비용은 항상 그런 기회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구역 같은 경우가 가압류만 받아져 있지 판결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합에서나 아니면 이걸 막 인용하는 이상하게 친조합계 인터넷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조합은 막 청사진만 제시하는 반대 의견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 의견 묵살시키는 뭐 그런 신문들이 많이 있죠. 메이저 신문은 아니고 인터넷에 주로 또 검색되는 거기에서는 이런 것만 나오면 막 보도를 합니다. 그래갖고 해산을 하지 말아라 무조건 가라 막 이런 비슷한 독려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전부 판결이 지금 난데가 하나도 없고요. 다만 북의 2구역 같은 경우는 항시판인데 이거는 결국은 가압류를 받아줬지만 실제로 소송을 할 때는 조합 임원들 연대 보증했던 조합 임원들만 돈을 부담시켰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게 그나마 조합원이 그러니까 부담시킨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고난소송까지 가갖고 조합원이 물어낸 데는 없고 가압류 걸려갖고 소송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여기도 북의 이격도 가압류는 걸어졌지만 결국에는 조합의 임원들 연대 보증했던 임원들만 시공사가 그동안에 차입해준 돈을 물어내려고 하는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송이 가고 있는데 조합원이
매몰비용을 물어냈다라는 판결은 없고, 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매몰비용을 행정주체가 스스로 행정제도를 바꿔버려서 사업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추진이 비용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는 아직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물으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법규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들이 이 정책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못한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변심해서 잘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해서 사업을 중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업비나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누가 봐도 언뜻 봐서는 엄청난 수익성이 악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세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는 조합원이 물 것이냐 매몰비용을,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산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 여러분 정관이나 뭐 이런 데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부담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떻게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질문을 받으면 저희들은 법률가들은 조합원 총회 결의가 있으면 확실한데, 조합원 총회 결의가 우리가 돈 내서 해산합시다라는 결의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돈 내서 하는데 누가 가서 도장 찍겠어요. 그러니까 일반론에 빗대서 아직은 하급식 판결도 제대로 나온 게 없어서 조합원이 해산하고 나서 돈을 물어낸 사례는 없고, 수원의 모 구역도 조합의 임원들을 물어냈습니다. 임원들은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돈을 차입하면서,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는 소송하기 편하게 조합원까지 하면 법리도 어렵고 설계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연대보증이라도 돈 물리는 건 너무 쉬우니까 연대보증했던 뭐 조합 임원들한테만 소송을 하고 말고 뭐 이런 경우는 한 두어 군데 있습니다만은 조합원이 아직 돈을 물어낸 판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매몰비용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나 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여러분 조합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제가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좀 강의를 계속 진행하실 내용이 좀 하시고요. 아니 뭐 특별히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성을 과거에, 그러니까 이미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성 인가를 반려를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이대로 다시 짜서 사업계획을 올리다 보면 해산 시한도 이미 지나갈 거예요. 해산 시한을 지나면 서울시한테 돈을 물어내라, 네가 좀 보조해달라 이 말도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되게 어떤 결정을 신속하게 여러분 입장이 되면 대단히 빠른 시일 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더 깊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이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보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시면은요, 많은 분들의 좀 편의를 생각하셔서 질문하실 내용을 정확하게 메모하셔서 그 제목만 질문해 주세요.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확산이 되는데 그런 건 좀 피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부터 받겠는데요. 우선은 저한테 허락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시간도 그렇고 혼선이 올 것 같아서요. 질문하시겠어요? 예, 우선 호수하고 이름을 이걸로 하시고요. 네, 조합원님 확인해 주세요. 저는 318번지 사는 이동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에 동의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매몰 비용 같은 거에 대한 뭐 손해가 그렇게 같이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됐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요 건물만 몇 개만 해갖고 재건축이 가능한지 이걸 좀 궁금하거든요. 네.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첫 번째 거는 지금 저희가 네, 그건 알아들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지금 걸려 있다 보니까 재건축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지금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한 5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이게 만약에 사업이 실패가 돼갖고 취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 건물하고 옆에 있는 건물들만 별도로 이제 개인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지 네네. 그런 거. 첫째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동의서를 조합에 내지 않았는데 만약에 조합이 해산됐을 때 나한테도 비용 부담이 떨어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죠. 그거 우선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임의가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 청구 대상이 되고 그런데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경기 사업이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 경기 사업은 강제가입주입니다. 내가 동의서를 안 내도 나는 어느 순간 조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가 내가 조합원은 됐어요. 만약에 나 분양시험도 안 받고 중간에 그만두겠다. 그러면 법원에서 되게 조합에서 야 지금까지 들어갈 비용도 내놔라고 비용 분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데 법원의 판단 기준이나 이거나 비슷할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미리 정관이나 규약에 해산 시에는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어쩌면 강제가 입주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관에는 그런 규정 없죠. 해산 시에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에 대한 정관 규정은 없죠. 왜냐하면 표준정관을 만든 당시에는 해산에 관한 도시개발 16조 2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2012년 2월 1일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규정을 표준정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는 혹시 여러분 조합이 해산을 미리 염려해서 해산 시에는 지금까지 조합의 강제가입이었으니까 동의서를 안 내더라도 의결권도 행사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 조합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뭐 물리기로 한다. 여러분이 만든 자치 규약이니까 그렇게 명백하게 규정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조합은 총회 결의도 필요 없이 여러분을 비용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여러분 정관을 안 받기 때문에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나는 동의서를 내지 않고 다만 법률이 나를 강제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비용 부담을 안 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임의가입이라서 무조건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는 쪽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판결도 재개발 조합은 정관이나 미리 총회 의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아까 현금 청산자 같은 경우도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억지로 된 건데 그 비용을 내가 왜 모르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고 지랄이고 뭐 이런 게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강제가입주의에서는 본인 스스로의 규약을 먼저 만들었거나 어떤 명백한 규정이 있기 전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비슷한 법리입니다. 사실 그 중간에 현금 청산으로 나온 사람 조합으로 탈퇴하는데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물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해산할 때도 조합이 없어지는데 내가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던 시절에 있었던 비용을 내가 물어내야 되느냐 한다면 동의서도 내지 않았고 다만 법률 강제하는 바에 의해서 강제가입주의 하에서 내가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아마 형평성상 맞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조합의 해산 동의에 만약에 50%가 동의서를 내서 만약에 해산이 되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면 개발이나 이런 게 전면 중단되고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이제 거기서 뭐 새로 신축, 대축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해산 동의가 되자마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돼 버립니다.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 그러니까 정비구역은 존속한 상태에서 해산만 받아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해산을 시키면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요. 그러면 옛날로 저상권을 회복이 돌아오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아까 땅이 50평이라 하셨는데 90제곱미터 서울시 건축조례입니다. 9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는 독자적인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27평이에요. 서울시는. 그러니까 27평이 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27평 이상이 되면 다만 도로가 없다든가 하면 건축허가 요건이 있겠죠. 거기에 맞아야 허가를 내지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서울시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 몇 개 구청이 그렇습니다. 협동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땅은 따로따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A, B 이렇게 돼 있고 건물은 각자 등기가 돼 있어요. 2분의 1로 돼 있고 왜 이런 제도를 옛날에 서울시에 만들었냐면 인구는 막 늘어나고 땅 좁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15평 갖고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도 15평 갖고 있으니까 독자적으로는 27평이 안 되니까 건축허가를 못 내요. 이 땅 두 개를 딱 합쳐요. 그럼 30평이 되니까 허가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0번지고 이게 100-1번지면 100번지는 김계동이 소유 100-1번지는 김소동이 소유 그리고 건물을 2층으로 예를 들어 지었어요. 그래갖고 101호는 지금 이렇게 합의해서 개동이가 가져가기로 하고
201호는 소통이가 가져가기로 한다 해서 두 개를 합해서 협동으로 집을 지었다니 협동주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 땅을 합쳐놨으니까 지분으로 2분의 1 돼 있고 건물은 각자 등기가 돼 있어요. 101호는 개통이, 201호는 소통이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까 질문하신 분은 본인 땅이 50평이시라고 하니까 옆에 거하고 합쳐서 지을 수 있느냐? 그건 그쪽에 땅 주인과 협의하면 되고 본인 스스로도 27평 이상이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만 확보가 돼 있다면 맹지만 아니라면 건축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해산이 되면 독자적인 이제 모든 제한이 풀어지니까 지구적인 해제되면 각자 독자적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뭐 시장을 정비해서 뭐 우리끼리 시장 뭐 저기를 한다든지 어느 구역을 나눠서 요즘 뭐 도시 재생 사업이 어디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두 집이 뭐 담도 홈을 보고 이렇게 합쳐갖고 뭐 해보자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니까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개발을 여러분이 원하는 아니면 내 집만 우리 뭐 몇 사람만 모아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쪽만이라도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정비구이 해제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건축학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자, 질문 내용을 좀 한정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광범위한 질문을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으니까요. 아니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해산을 생각할 때는 아까 조합원님처럼 그 부분은 당연히 의문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 좋은데. 예. 예. 어떻든 지금 현재 조합의 현실에 규합되는 내용이라든가 내가 평소에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풀 수 없느냐 그런 주제와 해산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손익이 있느냐 그런 문제에 좀 국한해서 그래야 오늘의 설명회가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 왜 제가 해산을 한 조합들이 지금 조합원 개인에게 비용을 물린 사례는 아직 판결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저 조합원님 지금 질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왜 그런 판결이 없겠냐면 편할 대로 조합장이나 뭐 임원들 여쭤보는 사람한테 왜 소송을 하고 마냐면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합은 각자 사정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서는 간단합니다. 네가 동의했으니까 네가 물어내 그러면 어쩌면 판결 시켜날 수도 있어요. 너 때문에 너희들이 동의서 내가 조합 만드는 바람에 내가 했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안 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사업식 인간하고 현금 분양 신청만 하면 나는 현금적으로 갈 사람이었는데 나는 동의서도 안 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자 해산됐으니까 지금까지 쓴 비용을 물어내라 그러면 조합은 각자에게 하다 보면 각자 할 얘기가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각자 할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지 말고 이 사람은 물려라 그러면 소송이 대단히 복잡해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청구를 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명은 아까 저러분처럼 사유가 봐서 재판부가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손가락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A, B, C, D 뭐 이렇게 너는 얼마 이렇게 면적대로 했던 것을 또 이 사람들은 내지 말아야 되면 이 사람들 계산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소송이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가입주의가 하더라도 내가 동의서를 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부담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떤 법리로도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소송이 되게 복잡하니까 아직은 조합원에게 물린 사례가 없다. 다만 저 사람이 조합을 해산시켰다. 뭐 주도원 사람이다 해서 가압류까지는 받아준 사례가 있지만 조합원이 총회 결의를 통한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해버리면 편한데 총회 결의를 할 리가 없으니까 논의자를 결의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OS 갖고 막 걸리는데 그런 일에는 OS 안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다만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서울시가 정책을 바꾼 거니까 만약에 누가 그러면 서울시 당신들이 돈 물어내라 우리는 하고 싶은데 네가 이렇게 돼서 조합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충분한 소재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질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조합의 감사를 맡고 있는 이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합원도 오랜만에 뵙고 좋은 소식,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인사드려야 되는데 좋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감사로서 참 민망합니다. 설명회 전에 저희 그 조합에서는 3시부터 이사를 해왔고 이 문제 가지고 많은 경로를 거치고 왔습니다. 지금 많은 조합원들이 처음에는 뭐 재개발을 하고 구정축집이나 재개발해서 좋은 청사진을 걷다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단추가 말아서 지금 조합원들의 최대 고민은 그럴 겁니다. 매몰 비용, 그 매몰 비용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가, 그 막연한 불안감인데 첫 번째, 지금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잘못이라는 건 저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잘못이라고 해도 얼마 정도 인정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위부터 조합
설비까지 10여 년을 끌어왔는데 총 쓴 비용이 있습니다. 대략 이것저것 정확히 하면 15억에서 17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은 지금 강사님 말씀대로 물론 서울시 잘못입니다. 근데 서울시 잘못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잘못이라도 서울시 지금 이 관리 주체인 소재구청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반려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건물이 올라갔을 때 홍제 초등학교 일주권이 걸리기 때문에 건물 높이를 깎거라. 그러다 보면 용적률 문제, 그 다음에 수익률 문제가 나오겠죠. 그 서울시는 일조권 문제로 할 거고, 교육청은 이건 너희 그 일조권 문제로 건물 깎는 거니까 나무를 할 거고, 핑퐁 게임에 세월만 한다 그거 할 거고,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고 그랬을 때 주민들의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주민들도 거기에 토대를 해갖고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법정 시한인 2016년 1월 30일까지 하면은 매몰비용이나 이런 것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뭐 우리가 의논하면 1월 31일 이후에 아무 때나 매몰할 수 있지 않냐. 그랬을 때는 이런 1월 30일까지 매몰했을 때 여러 지원이나 이런 것이 같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다고. 무슨 얘기냐면 또 설명을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이지 않나요? 저는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내 원하는 대답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울시 조례에는 매몰비용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되냐면 추진위가 쓴 비용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70%까지는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정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추진위가 아니라 조합이란 말입니다. 조합에 대해서는 준다 만다 규정이 없어요. 조합에 대해서는 다만 어디는 조합에 대해서도 70% 준다고 그랬죠? 경기도도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서울시도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라도 서울시도 후발적으로라도 법은 없어졌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 의회가 통과를 시켜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경기도처럼. 근데 그것도 법에서 정한 시한이 2016년 1월 31일이니까 이 안에 해산했을 때 얘기고요. 그 이후에 해산했던 거는 근거가 없죠. 그 해산을 못하는데 매몰비용 얘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변심해서 깨버렸다. 지금은 그러니까 깰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이후에 깰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산하고 싶다 해산 못해요. 예. 이 법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조합, 현재 여러분은 조합인데 이 조합이라는 놈이 추진이 시절도 있어서 조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는 추진이 과정이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쭉 왔다면 여기에 하나의 여러분이 사업을 지금까지 쓰면서 썼던 비용이라면 자 여기까지는 추진이 시절에 쓴 비용 여기는 조합에서 쓴 비용 만약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 해봅시다. 이럴 때 이 규정이 추진에서 쓰면 70%가 과연 그러면 이거를 70% 현재도 마찬가지 이거를 줄 것이냐 이거 그 규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진위는 조합으로 승계돼버리면 추진위는 없어져버린 자체거든요. 추진위가 있으면 추진위 때 쓴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추진위가 지금 없어요. 다만 과거에 내가 추진위였던 시절에 거는 70% 줄래 아직 규정이 없다고요. 조합에 대해서만 이게 추진위만 있지 추진위가 현재 없잖아요. 여기 홍제 일부에 무슨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는 없어요. 조합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야 이때 거는 우리도 추진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때 비용이라도 70%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못 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깊이 해석해 보면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 못 간 이유는 서울시의 행정 변심 때문에 못 갔으니 내 잘못이 아니니 도저히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내가 해산했으니 이것도 너희가 물어내라라고 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뭘 구체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판결이 나기 전에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까 조합원들도 그러나 제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거 무슨 소리냐 이때 해산을 했다 하더라도 해산을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기 위한 기본적인 취지가 있잖아요. 살려주려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어떻게 법인이라는 게 정식으로 해산 절차 없이 50% 동의하고 해산시키고 이런 규정은 없어요. 어디에도 민법에는 안 맞아요. 더구나 이걸 자꾸 이 규정도요. 법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재판소가 전부 유언 판결 난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에요. 왜 그러냐? 아니 75%로 만들었는데 50%로 무슨 예산이냐? 그놈이 그대로 같은 75%라면 법이 형평성이 맞지만 그러면 75%로 조합을 만들고 내가 그걸 믿고 돈을 꽂혀서 하는 입장에서 보자고요. 50%가 예산을 시키는데 처음에 만든 요건대로 된다면 법이 맞지만 법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규정이 위헌적 요소가 잔뜩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래도 논란들이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들어간 비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이 뭡니까?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저분 같은 동의선 안 되는 조합원은 때려주기도 안 물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인 사견은. 실제로 법원에서 안 물으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직 1심 판결이 난 게 없다고 했잖아요. 뭐 상급심은커녕. 그리고 이것도 누군가가 위헌이라고 제기를 하면 법률가들은 전문가들은 위헌 소리가 잔뜩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이 규정도 어떻게 뭐 위헌 결정이 나버리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규정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화시키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법 규정 자체에 미비점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추진인가만 보조해준다고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합거에 대한 어떤 규정도 아직은 없으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찌됐든 해산의 기회는 이때까지밖에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없으니 이때 하고 난 뒤에 걱정해야 될 일이고 그 부분은 다른 구역과 여러분 조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조합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어떤 새로운 판결,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 사견이라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딱 객관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설례가 없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없는 걸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가 사업을 계속했을 때 그 주제를 좀 마음속에 담아오신 분 있으면은 한번 질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가진 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충분히 받으세요. 아니 왜냐면 다른 분들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네. 저 홍대동 262-1 만석봉 토지 소유자입니다.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가 만석봉 소유자인데 땅을 130평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찬성하는 쪽으로 동의서를 냈는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 보니까 지금 다 팜플렛에서 보다시피 101동이 46층짜리를 32층으로 줄이고 자르고 48층짜리는 28층 103동은 47층은 27층을 자르고 오피스텔 조금만 더 적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36층짜리를 27층으로 자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사업이 지금 팜플렛에 나온 대로 상당히 난제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유진상가에 있는 지금 증가물 때문에 46% 배분을 해달라고 그러고 사실 땅 소유자가 아닌 건물 가지는 분들이 지금 자기 목을 보려고 일대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 또 상가 임차인 이주대책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상당히 수익률이 악화되어 있다고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일동에 이런 백일동, 백이동, 백삼동 오피스텔 이렇게 이걸 용적률을 줄여가지고 잘라낸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은 모르지만 저같이 130평의 땅을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사실 사업을 해가지고 유진상가 땅 없는 사람들, 건물 가진 사람들 대치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만 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대치권까지 줘야지. 땅까지. 그리고 저런 걸로 볼 때는
사실상 그 사업을 제가 볼 때 중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리고 지금 1월 30일까지면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을 지나버리면 이 기회를 놓치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가서 얘기해도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공공사업을 할 때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하는 것이지 뭐 누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남아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간 지난 다음에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오늘 공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잘 배워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잘 집행부에서 잘 풀어나가고 있고 또 8년 전에 최초에 이 사업을 한다고 올렸을 때 얼마나 부풀어 있었습니까, 다들. 근데 지금 와가지고 8년 동안 지난 이 시점에서 전부 다 판풀이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봤는데 이런 사업이 나면은 이거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답변하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아까 제가 상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분 조합원이라면 저는 무조건 해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제가 여러분 조합원이신 분이라면 앞뒤 안 가려고 저는 해산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것도 50%가 돼야 되니까 제 의지가 한다해서 옆에 분이 반대하면 해상의 기회는 만약 이 법을 따로 한시법 연장하지 않는 한 해상할 방법 없이 여러분은 죽거나 사는 데 끌려가야 되고 아까 만약에 해상이 성공하면 어느 분들 난 국가적으로 건축을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진 분도 있고 아까 저분처럼 130명 이렇게 되면 법률 상가를 지으실 수도 있을 거고 그날 가능한 상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기회를 다 놓치실 수밖에 없고 해산이라는 건 사업 목적 달성하기 전에 해산이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법인을 자체를 해산하겠다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비용 평소에도 법인을 해산할 수는 있습니다. 해산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채무자 전부 보존자 자고 입법에 정해진 대로 해산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그 비용을 뭐 누구한테 물어달라고 이런 얘기 못 하는 거고요. 해야 되죠. 근데 해산이 여기는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 목적을 달성해서 구청에서 인가를 했는데 단순하게 해산할 수 있을 것이냐 문제도 좀 심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해산 동의를 구청이 또 법률에는 없으면 민법에 의해서 할 때는 인가를 받아서 선입한 법이기 때문에 또 구청이 인가를 받아서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대단히 복잡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 개인은 아까 조합원님 말씀처럼 제가 만약에 조합원이었다면 저는 앞뒤 안 가리고 해산 동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저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은 50%가 해줘야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일부 어떤 분은 주문하다 한번 가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에는 본인들 재산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아까 저 조합원님 생각이나 저나 같다. 제가 조합원이라면 저는 무조건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제가 잠깐 그동안에 4개월 동안 서울시청, 구청, 교육청에 좀 다니면서 나름대로 너무 아쉬워서 때로는 시청에 가서 화도 냈고 좀 용케 좀 헤쳐나갈 길이 있나 하고서 뛰어봤는데 가는 데마다 절벽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많은 분들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공유하다가 지금 오늘 설명회를 주최하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도 아쉽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설명회에서 저는 속시원하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 조합원들의 이익이 뭐냐 누가 준비 좀 해왔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시적 법령에 대해서 지금 간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해산해도 이 시간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아유 그때가 살 걸 우리가 전체 부담해야 됩니다. 동일해서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심각히 생각하시고 지금은 감정 싸움이 아니고요 내 재산을 지키라고 오늘 오시라는 겁니다. 내가 누가 지켜줍니까? 듣고서 판단해서 자 갈 것 같으면은 가야 되는데 가면은 무슨 득이 있느냐? 자, 그다음에 그래 그걸 좀 제가 듣고 싶어서 보충해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만 있는 특이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쩌면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합을 설립을 예상하는 건 1월 30일 모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대개 상가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주로 이제 많이 진행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과 달리. 그런데 그래서 상가 비율이 높죠. 대개 주상복합 올라가고. 조합으로 방식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등 소유자 방식,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사업 추진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왔더라면 되게 무슨 얘기냐? 토지 등 소유자가 75%가 동의를 하면 조합을 안 만들고요. 토지 소유자들이 75%가 만나서 야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규약을 만들 때 정관이 아니라 규약을 만들 때 누구는 몇 평짜리는 어떻게 가져고 몇 평을 어떻게 가고 여기서 아예 분배 다 해버립니다. 관리처분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그냥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홍제청 개발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가 단체를 만들어서 규약을 만들어서 75%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런 집을 짓자라고 해서 딱 분배를 해버리면 규약에다 이거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곧바로 건축 허가가 사업시에 인가하고 관리처분 필요 없이 곧바로 건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조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아닌 주체들이 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동업비싸게 여기 가버립니다. 자, 시공사 그 조건을 딱 수용하면 그러니까 지분제가 딱 결정이 돼버려요. 규약에서 이미 다 나와버려요. 그 자기들이 사업소 뽑은 대로 반드시 조합 방식만 있지는 않다. 조합 방식이 사실은 되게 사업이 느리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찌됐든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하려고 하면 1월 31일까지 해놓고 나서 여러분이 그런데도 아쉽다. 우리가 조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대신에 이쪽에 사업소가 없는 데가 예를 들어 사업구역이 이렇게 있다면 이쪽을 좀 빼고 이쪽만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 50%가 다시 동의서 해갖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지정해줘요. 지금은 일방적으로 시가 이렇게 구획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듣고 가면 사업성이 좀 없으니 여기를 빼는 대신에 우리가 조그맣게 이쪽만 지정을 받아볼까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재개발 방식을 꼭 택하고 싶다 하면 정비구역을 다시 이쪽 넣으니까 우리가 재미가 없었으니 저는 이쪽 번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쪽 빠지면 이쪽 번 지장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야 요런만 이렇게 딱 자르면 알갱이가 좀 되겠다 사업성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50%가 모아갖고 우리 쪽만 이렇게 지정해달라 그러면 다시 정비구역 지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공동사업 개발을 하고 싶으시면 그러나 일단 현재 지구 지정된 상태에서는 사업성이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게 맞으니까 해산을 한다고 해서 개발을 못하느냐 다시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끼리끼리 뭉쳐서 하면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네, 끼리끼리 뭉쳐서 요거니까 이쪽이 들어가면 이쪽 번이 이쪽에 건물 올리려고 하니까 이쪽 번 생겼다 제가 뭐 배치도는 안 봤으니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대 대신에 그 전에 지구 지정 안 돼 이쪽도 좀 포함시켜보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정비구역을 하나 지정에다가 해보자. 그럼 50%가 동의서 써서 지구 지정 신청하면 돼요 또. 그래서 이쪽을 다시 만들자, 이쪽 빼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다만 여러분들이 1월 31일까지 이 과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나마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근거 규정이 없으면 해산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이 굉장히 자기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고 표류하면 할수록 비용은 뭐 노동기처럼 불어나겠죠. 사업성은 뭐 계속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은 토지등 소유자가 할 일이고 제가 이래라 말하는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저라면 앞에 안 보겠다는 얘기죠. 네. 자, 지금 제가 잠깐만요. 조합장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의사가 있었으면 발언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합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조합장 입장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조합원 여러분, 먼저 사업체가 신청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앞에 정말 계속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격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층을 내려서 한마디로 용적률을 낮춰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설계업체를 불러가지고 용적률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 이조건에 관계없이 이 들고 저리 들고 위에 거 빼다가 옆에 반대 갖다 붙이는 한 있고 이런 식으로 공정률에는 아무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업을 매몰적으로 갈 것인가 지도를 정하게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두고 있었는데 첫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대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고, 둘째로는 그것이 이 조건에 도저히 이건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유진 아파트하고 이쪽하고 결별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을 하든가. 그것도 어려우면 이제 명확성을 가야겠죠. 그리고 저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조합에서 조합총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현 상황에서 도저히 이게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자고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 프로젝트를 이래가지고 구청하고 같이 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내용을 배워가지고도 이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1월 30일까지 이게 내몰되면 비용을 더 준다. 아직 그런 거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일 내가 아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설계팀들이 그 시뮬레이션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진로를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층수를 낮춰가지고 이 사업 진행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충분히 8개월 동안 뛰어다니면서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이미 금년 4월 달에 조합장 불러서 구청에서 그랬습니다. 이 사업의 방향이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은 조합원들 좀 어렵다. 그래 빨리 방향을 잡아서 재산권 행사라도 하게 해라. 이미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가가지고 교육청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전부 홍대초등학교 입점권 문제를 교육학습권 원칙에 의하지 않고는 뭐 허락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단 한 가지 제가 봤을 때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당시 윗분이 우리가 갔을 때 몇몇 분 갔을 때 A상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했던 걸 아마 조합에서 혼돈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아쉬우니까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 거대한 사업에 판단하는 사람 잘못하면은 전 조합원이 낭패를 보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8개월 동안 뛰어다니면서 본 결과 우리 사업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더라도 또 난관에 부딪힙니다. 왜? 어떤 악재가 부딪힐지 모르거든요. 지금 예상되는 건 없습니다. 건축 자체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기회에 해산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해산의 기회는 없고 이 한 시절 일자가 지나고 나면은 아마 우리 조합원들은 후회하실 거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속에서 지금요 해산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정당성을 얘기하시라고요. 준비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설명의 공지를 거의 한 보름 전부터 띄워놨거든요. 계속 제가 문자 보냈고 그 다음에 안내볼 보냈고 하실 말씀 없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타당성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사업체 인가를 반려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낸 사례는 아마 아주 이례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감당하기 좀 어려워서 그랬을 것 같은데 아까 층수를 안 낮추시고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사업체 인가 때 지금 건폐율이 53%, 용적률이 505%로 잡았을 때 신고가 이렇게 높았는데 이게 일정한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층수가 떨어지면 건폐율 늘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건폐율 이미 다 찾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 데이터로만 보면 누가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사업적 인가를 발휘하면서 그 소식을 전 소유자에게 사업 주체에만 보낸 게 아니라 전 소유자들에게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할 바는 다 했다라고 하는 나중에 이게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아마 각자 판단하라고 직접 소유자들은 다 공문을 보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여러분의 결정이 조속한 시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층고가 지금 상태에서 컴퓨터를 다 찾아보기 때문에 층고를 낮췄을 때는 용적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뭐 자료상으로만 보면 사업성은 많이 안 좋아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99에 아니야, 돌리는 거 아니야. 기회가 있어요. 네, 299의 1번지 허용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강사님 이렇게 저 말씀 잘 듣고 저는 이적지에 동의서도 내지 않았고 이제 다 75%라는 걸 맡아가지고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조합은 됐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유진장 가서는 1대1을 달랬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 가는 사람은 그럼 몇 배를 줘야죠. 이거는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아까 우리 저 강사님이신가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이 매몰된 금액에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사님 알아들을 만큼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서울시에서 바꿨고 구청에서 공문이 왔고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단지 짧은 거 한 가지뿐이에요. 1월 말까지라는 거. 그러니까 유진상가도 46%든 얼마든 모든 걸 떠나서 이 층수를 보면은 제가 볼 때 얼른 따져서 5분의 2는 없어졌어요. 5분의 1에는 건 주먹국으로 해도 5분의 1에는 건 없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해서 저는 이거는 도저히 하는 게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진상가도 1대1로 줬으면 좋겠지만 50%도 못 받으시니 생각들을 다시 해보세요. 지금 세도 비싸요. 그 집 잘 수리해서 복준돼서 사시고 여기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 기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서 추천합시다. 뭐 제가 답변 드려야 될 내용 궁금하신 거. 저는 원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거를 구청에서 아직 손을 못 받았고 우리 내 재산 지킴이를 한 3일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조합에서 온 거를 오늘 받았거든요. 오늘 받아서 아침 이렇게 오면서 지하철에서 봤는데 제가 이제 저기 아까 저 아주머니 말씀하셨듯이 아주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리고 인왕산 상가 세입자 조사 결과 이거는 사실은 땅이 개인에 있어서 개인 거는 우리가 부담하면서 한다는 거는 개인은 그 땅 지분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조합원들이 어떤 피해가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걸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거고 유진상가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땅이 없는데 말씀대로 그 서울시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그 책임을 떠맡으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가 되는, 아무래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제가 이제 그 안에 저는 이제 수원 살다 보니까 이제 돈 이제 얼마큼 썼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게 그냥 통보식으로 오는 것 같아서 그걸 받을 때 좀 기분이 별로였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돈 쓴 거에 대해서 지칠 결과 보고 이랬는데 제가 받았으니 다 돈 쓰고 나서 통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이런 식으로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은 이런 걸 봐서 그 안에 물론 수고를 많이 하셨고 하셨지만 저도 해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 전략이라는 걸 지자체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행정 계획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간이 대단히 짧게 남아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행정이 완벽했더라면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추후 전략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숨구멍을 하나 튀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숨구멍도 1월 31일이 지나면 막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자기완성적 차원에서 그런 규정을 만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유진아파트 306호에서는 김정환입니다. 여기 와보니까는 우선 날씨도 추운데 위압감을 느껴서 유진아파트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사님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치면은 강사님한테 질문을 할 때 아니면 자료를 보여드릴 때 올바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유진아파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갖고 우리 자료가 우리가 왜 1대1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냥 1대1이 아닙니다. 원래 이 사업이 시작했을 때요. 홍제천 복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내역순환로 지나갈 때 B동에 그 살고 있는 면적만큼 주변에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시에서 이거를 입안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자, 시장만 개발할 때는 몇 용도 변경을 다 해갖고 몇 평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평수가 나왔어요. 건축 면적이. 그 다음에 유진아파트를 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용적률로 준 겁니다. 그래서 유진아파트는 아파트가 여기를 짓는다면 몇 평을 주어라 그래갖고 계산 근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도 유진아파트는 하천부지니까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게 땅 없는 데다가 건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냐면요. 거기 유료 주차장 약 한 1600평이 있는데 이거를 이 사업에다 붙여서 유진아파트 몫으로 해갖고 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거꾸로 역계산을 해갖고 이 정도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종전하고서 거의 같은 평수로다가 입주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 근거가 책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자를 아직도 조합에서는 조합원들한테 그걸 보여주질 않고 유진 아파트에 있는 사람만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강사님도 땅 없는 데다가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땅을 갖다 거기 뺏긴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땅은 분명히 무상으로 받는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온 것도 있어요. 예, 충분히 알겠고요.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강사님한테 유진아파트를 폄하해서 다뤄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시행과 반려가 왔을 때 유진 문제, 시장상가 이주대책 문제, 그 다음에 한 가지 홍제초등학교 입주권 문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반려에 생각을 얘기를 했지. 여기 우리 반려된 중대 유진아파트는 조합회에서 해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세한 자료를 드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 오늘은 계속 가야 되느냐, 해산이냐, 두 가지 논제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가시고 결론을 내고 모신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요. 행정처에서 어떤 배려를 했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상위 규범에 행정처분이 위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때 논의가 될 때 예를 들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한다가 아니라 도시정비법 48.5항은 감정평가가 두 군데서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요? 전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이 기준 정하지 말고 면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업 시행자의 조합 플러스 전 토지등 소유자가 동의를 필요로 해요. 100% 동의해요. 뭐 과반수, 뭐 75%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논의돼야 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고요. 관리처분 단계에서 논의되는데 그때는 서울시가 실제로 그런 행정적 배려를 했다 한다 한들 그 행정적 배려를 전 소유자가 이해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기 전에는 그 기준을 못 바꾼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느 특정 지역에 어떤 문제가
그러면 다른 지역도 100%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전 소유자가 동의해서 우리는 뭐 면적으로 간다, 뭐로 간다 이렇게 맞추는 어떤 그 법에 위반되게 법과 다른 규정을 만들 때는 전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요. 예,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요. 자, 지금 벌써 시간이 6시 반입니다. 예, 좀 뭐 아무 간식도 준비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 준비를 못한 단계는 저희가 조합원들한테 이 강의만 해도 충분하게 베푸는다 생각해서 한간에 그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요. 아, 저 사람들이 무슨 콩똥을 떨어지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책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감사 모시고 전체적으로 다 준비했다는 걸 이 자리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주민설명회 5시 열리기 전에 3시에 조합에서 조합집행부 그러니까 정호영 조합장님과 이사 11분이신데 오늘 1분만 설명 드리려고 10분이나 참여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중시에 대한 걸 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뭐 조합장님, 조합집행부 얘기 들었을 겁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로서 오늘 이사에 참석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업을 계속 가냐 아니면 메모로 가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집행부라면은 조합원들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최소화되게 그쪽으로 머리를 써야 된다. 첫 번째,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이 나면 가야죠. 근데 여러 가지 경우나 데이터를 봤을 때 사업을 계속 가르게 될 경우에 설계 변경 시기,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도 여러 사업시가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게 수익이 날 것이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집행부라면 사업이 계속 갔을 때 이익이 나겠다는 청사진이나 구체적 그걸 가져야 되는데 감사한 쪽으로는 굉장히 해결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매몰 가자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셨듯이 내사전 지키기 여러분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자료 준비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듣고 사업 시행이라는 거, 우리가 계속 사업을 간다는 것보다는 이거는 거의 힘들다고 생각하면 조합집행부와 내사전 지킴이 같은 조합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에 얼마큼 가져가고 매물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큼 최대 뽑아내느냐 이거를 한쪽 측면에서 진행을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뭐 조합장님도 얘기하신 설계 변경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조합집행부에서는 계속 가는 방향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오늘 당장 뭐 강사님도 나 같으면 회사로 가겠다는데 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나 저거나 치킨 게임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법정 시한은 2016년 1월 30일 이제 세대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감사로서 조합장님도 와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고 여기 내재산 지키기도 있으니까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 이전에 조합원이고 내 재산이 걸린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법정 시간이 1월 30일까지 있으니까 오늘부터 밤을 새서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서울시에 어떤 압박을 해서 우리 현재 상태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가 이걸 지금 손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그걸 고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만약에 한다면 잠깐만요. 만약에 또 다른 한편에서 그거 한다면은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가도 가능성 봐야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지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좀 많은 것 같다면 오히려 1차적으로 2월 30일 매몰 그것까지 시간을 맞춰서 1차적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같이 가봐야 돼요. 네, 그것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로서의 당부사항입니다. 다시 설계하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정확히 시간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일반적으로 지정했던 정비구역이라면 여러분이 설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해산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아까 제가 꼭 설명드리기를 여러분이 다시 50%가 뭉치면 재차 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한번 저기 영원히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네,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드리세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대성병원 옆에 그 홍제 3구역을 재개발에 제가 기획한 사람입니다. 그 추상기 때 제가 그 감사하다가 그 나오고 좀 잘하고 있는데 사실 쟤는 그 만석공 저 262-1은 만석 실제 소유자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는데 저는 그 솔직히 사업이 잘 되기를 저는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평상시에 찬성해왔어요. 근데 오늘 이 팜플렛을 보고 사실 그 오늘 알았어요. 저는 팜플렛 보고 읽어보고 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해산하는 게 그나마 법정 기간은 1월 3일까지 한 달 나오는데 이 안에 우리가 실증을 보여서 해산을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만약 이러지 않고 뭐 자기 지책이 있고 우리 이감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집행부지 감사하고 있잖아요. 네, 저 친구 잘 알아요. 성북일로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 지금 하는데 저 친구도 마찬가지야. 지금 감사기 때문에 현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는 결론적으로 그 집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잠깐만. 말을 하고 가지 마세요. 네. 와야 된다고 빨리 매몰 그러니까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안 했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의 그 사실 오픈된 상태에서 사업은 더 이상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진짜 귀한 슈퍼를 땅 벌어가지고 뭐 밀어내게 해주고 저 건물 없는 사람 유진사가 그 사람들 1대1로 해주고 1대1 해준다면 건물만 어떻게 해줘? 땅도 당연히 줘야지. 그런 상황에 내가 주는 이 사업을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판이는 판단을 본인들이 각자 다 하겠지만 잘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면 법정기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세요. 넘어가셔서. 네. 자, 어떻든 간에 주어진 시간에 지금 너무 오래 계시는데요. 한 10분 안에 좀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가장 소중하게 받아들였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게 구청장님이 조합장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사업 신청서 반려 등기. 여기서 제가 내용을 보고 얼마나 등기에 맞은 기분이 들었는지 그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부득이 동신청서를 반려하오니 동신청 보안서를 일체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업시가 못 해주겠습니까? 자, 이렇게 부총장님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 조합에 몇백 명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귀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걸 보내준 것 같은데 아마 이거 솜씨 어떤 이 공문을 받아본 조합도 없을 겁니다. 이만큼 심각한 사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받기 전에 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자, 조건이 되면 빨리 내주라. 안 되면 빨리 정리를 해주게 하고, 저 가서 화 많이 냈습니다. 혼자도 가고, 몇 분도 가고. 어떻든 제 스스로는. 그래서 앞으로 다시금 우리가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건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악재가 올 줄 알고 시중 시세도 분양가도 그렇고 아파트가 지금은 별 재미가 없거든요. 금년에 초에 아파트 분양 잘 됐다고 해서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제가 돈 한 1,000만 들어서 부동산 대학원을 한 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우는 한 분 가지고 교수를 만났더니 전부 시행업자들이 뻥튀기를 했더라고요. 분양 잘 됐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망 요건 속에서 제가 저도 용단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자, 질문 없으십니까? 오늘 강사님 설명을 잘 들으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월 32일까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1월 20일 안에 거기서 50%를 걷어서 구청에 접수를 해야만이 이게 해산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 뒤쪽에 해산 동의서에 대한 그
서식들을 다 일일이 우표 붙여서 봉투를 다 준비를 했어요. 나가시면서 뭐 가져가셔서 그냥 다 쓰셔가지고 우체통에다 놓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좀 협조 좀 해주셔서 이게 조합원들한테 최소의 그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해상을 쓰려면 아까 보시다시피 미동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미동의자들은 지금이라도 해상을 해줄 거야 아마 동의자들은 뭐 아니실 분 아니실 거야 안 해주세요. 그분들하고 이제 동의자 내신 분들하고 하면 얻을 때 미동의자들은 어쨌든 그런 분들은 해상하고 싶을 거거든요. 원래 반대했던 분이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걷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보충하시는 분을 빨리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 다른 기능으로 쓰면요. 귀한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정보 주신 강사님께 큰 박수. 오늘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조합원들이 이익이 있다면 언제고 발목을 나서서 연락하고 모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